김상동 초대 MC 김미자입니다. 얼굴 없는 MC 김정혜입니다. 네, 오늘 초대 작가는 김마다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바다입니다. 저는 동시와 동화와 정보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기 양재천 근처에 사는데 제가 물이 있고 산이 있는 곳을 좋아해서 거기서 살고 있고요. 옥상에서 수세미도 키우고 채소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들은 동시집, 소똥경단이 최고야, 안녕남극, 수리수리 요술특밥, 로봇동생, 수다를 평화대사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5건입니다. 네, 김바다 선생님은 수세미를 키우신다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수세미를 이렇게 매년 심고 있고 모카도 심고 있는데요. 수세미는 이 친환경 수세미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수세미가 많이 달리거든요. 많이 달려서 제가 그걸 수확을 해서 수세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을 한번 만나는 분들한테 하나씩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많이 열려서 수세미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해마다 심고 있어요. 선생님 작품 중에 이렇게 보면 동화책인데 우리 집에 농밭이 있어요라는 책이 있거든요. 혹시 그것도 이거 관련해서 쓰신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정보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쓰기 전에 내가 키운 채소는 맛있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걸 쓰고 나서 그리고 또 이 곡식이 중요하니까 농밭이 있어요 하면서 제가 또 옥상에서 벼농사까지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를 얻기가 쉬워요. 그래서 애들 그 어릴 때 목욕통 있죠. 플라스틱 목욕통에 흙을 넣고 조금 기름을 넣고 해서 물을 넣으면 그게 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항상 심었는데 지금은 이제 못 하고 있는데 그 모를 심어서 키우면 굉장히 잘 자라요. 그런데 어느 날 메뚜기가 한 마리 또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니까 이 메뚜기가 정말 부끄러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한 마리니까 막 이렇게 사진 찍으면 뒤로 막 숨고 하더니 또 다음 날은 어디로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농사를 짓는 농부의 딸로 자랐기 때문에 농사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짓고 뭐 도시에 와서도 이렇게 텃밭 농사를 짓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 농사를 짓고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 굉장히 막 행복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힐링이 되는구나 해서 꾸준히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한테도 또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한테도 꼭 텃밭 농사를 지어서 같이 이 식물이 자라는 과정 그리고 특히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싹을 트고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다닙니다. 선생님은 이제 동시도 쓰시고 동화도 쓰시는데 어떻게 글을 쓰시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그 한겨레 아동문학 작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출신 작가들이 자기들이 쓴 동화나 동시를 좀 발표할 지면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문학이라는 잡지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잡지에서 응모를 이렇게 받았는데 동시가 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동시도 좀 써서 응모를 하라. 그래서 이제 동시를 쓰게 됐고 동화도 이제 발표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2가지 쓰고 또 정부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화를 먼저 쓰신 거네요? 네, 그렇죠. 오늘 동시 선생님이 이제 동시도 많이 쓰시고 그러시는데 혹시 이제 기억에 남는 팬이나 독자들 그런 친구들은 혹시 있으세요? 네. 그 독자들이 이제 항상 어린이는 이제 자라버리면 그렇죠. 없어지는데 그 할머니 독자가 계세요. 그 제가 아는 분의 그 어머니이신데 제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8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그 이제 그 지인이 제가 책이 나오면 꼭 사서 어머니를 드리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읽고 계시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시는 네. 꼭 아이를 위한 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가지고서 쓸 수 있는 게 동시이고 또 동시는 또 어른이 봐도 또 큰 감동을 네.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축약된 거라서 선생님 굉장히 많은 생각과 네. 많은 그 고뇌가 들어가 있는 게 시인 것 같은데 네. 시 쓰실 때 힘드시지는 않으세요? 저도 이제 제가 쓴 동시들을 보면 굉장히 좀 공부를 해야만이 쓸 수 있는 그쵸. 그런 동시들을 쓰고 있어가지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죠. 저기 아빠 펭귄의 묘기가 들어있는 안녕낭극 같은 경우도 네. 제가 이제 그 눈사람 클럽이라는 극지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서 거기 회원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거기 이제 남극이나 북극에 연구원으로 가신 분들이 그 사진 자료를 많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델리 펭귄의 생활도 알게 되고 황제 펭귄의 생활도 알게 되고 북극고무의 생활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또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하면서 또 환경 운동도 같이 하게 되고 뭐 지구를 지키는 가족 같은 동화도 환경 동화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봇 동생 같은 것도 쓸 때 제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막 과학관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막 이렇게 깊이 보면서 요즘 어린이들한테 어떤 게 필요할까, 미래의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뭐 곤충 요리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대체로 이렇게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이슈들이 지금 다 많이 있는데요. 로봇 동생도 그렇고 남극 여기 안녕 남극도 그렇군요. 수다를 평화대사로 임명합니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다를 이제 평화대사로 임명합니다라는 시를 쓰게 된 건 저기 화천에 가면 수달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수달을 이렇게 좀 키워서 그 강에다가 내보내는데 그 관이 북한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수달을 이렇게 약간 뭐 칩을 넣어서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활동 반경을 알아보니까 그 북한까지 갔다 가더래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갔다 왔다 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평화대사 그리고 그 하천 수달 연구소에서도 그렇게 평화대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방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DMZ로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육지는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는데 이제 강에는 이게 조금 철조망이 조금 얼기설기되어 있어서 수달들이 빠져서 다닐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으로 지었죠. 처음 알았어요. 수달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네. 그쵸. 새들도 날아갈 수 있으니까. 새들을 공격하지는 않으니까. 그죠.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또 기러기에 대한 시가 있거든요. 기러기들은 이제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쵸. 하잖아요. 그쵸. 이게 남북을 한 번은 저기 임진각에서 새벽을 맞았는데 거기서 막 끼룩끼룩하면서 막 그 기러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언제 갈래 이런 시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기러기가 저희들한테 너희들은 언제 갈래 이렇게 약간 물어보는 거 같이.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시도 썼습니다. 딱 시집을 딱 세 개 있는데 지금 시기에 딱 맞는 환경에 관련된 반면 많고 그다음에 진짜 평화의 소중함을 오늘도 느끼고 그쵸 이거 누구의 계기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그쵸. 네. 수달 평화대사가 임명하니까 참 와닿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학생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로봇 동생 직업에 대한 인연도 잡아줄 수도 있고 하는 그 딱 대표적인 작가님을 모신 것 같아서 되게 영광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도서를 25 검색을 하니까 오디오북도 하나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 네, 그 이야기도 많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또 이제 심어도 보고 키워도 보시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얘기 안 다룬 게 있었어요. 근데 독립군이 된 부자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웃왕자 이렇게 있어서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쓰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우왕자를 쓰게 된 거는 2006년에 이제 일본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야스쿠니 반대 공동 행동이라는 이 단체를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식민지로 이제 지배를 당한 게 뭐 35년, 36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징집을 당해서 했던 분도 있고 그리고 이 왕자들은 거의 볼모로 잡혀가서 일본에서 일본식으로 교육을 다 받았어요.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육군 학교 이렇게 해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스쿠니 반대 공동 행동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후 왕자를 알게 된데 이 이후 왕자가 1945년 8월 6일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자폭탄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 이후 왕자는 다른 왕자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항일 의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또 일본에서 돌아와가 시신으로 와서 8월 15일 날 오전에 장례식이 이제 예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본 왕이 한국 선언을 12시에 이제 녹음된 방송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장례식이 오후 3시로 이제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 가슴을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이후왕자 이야기는 써서 좀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쓰게 됐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읽기 책처럼 해서 나오게 되어서 원래 뭐 세종 나눔 도서까지 이제 선정이 되어서 좀 많은 분들한테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독립군이 된 이제 부자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기획을 했는데요. 왜 그런 기획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노블리스 오빌리스의 이런 문화가 네. 좀 부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독립군이 된 부자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분들은 막 재산도 다 바치고 자기 일가족이 다 몸을 바쳐서 운동을 했는데 너무 또 알아주지 않는 같은 사회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써서 그 현북서에서 이제 내자고 해가지고 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도 정말 좋은 이야기고 굉장히 괜찮은 분들인 거예요. 네 분 다. 두 분은 저기 신웅 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기르는데 기여를 하신 분이고 두 분은 이제 백산상해라고 저기 부산에 상해가 있었는데 크게 하면서 그 이익금을 전부 다 독립하는데 독립자금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거의 이제 망하기도 했는데 그런 걸 이제 좀 우리가 많이 알아서 이렇게 사신 분도 있으니까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을 정말 또 잘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쓰게 됐는데요. 좀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말씀을 들어봤는데 우리 초대 MC로 참여하신 김미자 선생님 어떤가요? 김바다 선생님 이렇게 듣고 글을 쓴다는 건 참 고된 일이긴 하지만 참 재미있고 즐거운 작업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 글을 체계화시키고 또 인생물로 나오고 한다는 거 그 과정은 조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신 거라서 되게 좀 존경스러우신데요. 오늘 이렇게 첫 출연하셨는데 네. 느낌이 어떠세요? 정말 제가 쓴 뭐 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힘들게 그런 과정을 겪어왔지만 그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즐거운 시가동동 구름동동 시가동동 사랑스러운 시가동동이었습니다. 네.